해병대 전 수사단장 좌파의 볼모가 되나? 이 문제가 군 내부 문제라서 제가 논평을 사건 진전은 보면서도 논평을 제가 자제했는데 이제 그럴 단계는 지났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와 관련된 입장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박정훈이라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인데요. 수사단장에서 지금 해직됐어요. 이 사람이 언론에 나타날 때 여러분들 뭐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른바 그 예복이라고 불리는 정복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훈장 같은 거 자기가 받은 훈장 기장 같은 거를 다 이렇게 폐용하는 것이 이제 정복이기도 하고 예복이기도 합니다. 이런 거는 군인은 그저 1년에 한두 번 하는 복장입니다. 군인의 일상적인 업무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전투복이거나 일상 군복입니다. 여기에 훈장과 기장들을 전부 폐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예컨대 국군의 날 같은 때 또는 뭔가 장군 임명장을 받을 때 뭐 이럴 때 이제 입는 옷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 옷을 입고 언론 앞에 섰어요. 참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기자회견을 할 때 옆에 들러붙은 이 자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정복 주사파 좌파들의 볼모가 돼버렸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이 박정훈 전 수사단장 옆에 주변에서 지금 어슬렁거리고 있는 사람 중에 군과 관련된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뭐 더 있겠습니다만 지금 언론을 통해서 확인된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2018년에 그 개헌 문건이 있잖아요. 그 나중에 뭐 이 문재인이가 어디 해외 나가서도 급하게 무슨 저 합동수사단을 만들어라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난리를 떨었던 그 이 개헌 문건이요. 나중에 전부 관계자 전원이 다 무죄가 나고 실체가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개헌 문건을 떠들어대면서 결국은 당시에 기무사를 해체해 버렸잖아요. 해편해 버렸잖아요. 그때 이 개헌 문건을 과장하고 선동하면서 여론몰이를 하던 사람 중에 김정민 변호사라고 하는 자가 있었어요. 이 자가 이 박정훈 전 수사단장 뒤에 딱 뒷점을 지고 서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좌파들이 꿰었구나. 또 하나가 있는데 군인권센터라고 하는 뭐 이거 공식 기구도 아닌데 하여튼 이름을 이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마치 군 공식 인권센터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이런 단체가 있어요. 좌파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임태훈이라고 있잖아요. 머리 좀 이렇게 뭐 이상하게 하고 다녀요. 이자가 이 박정훈 전 단장의 변호를 자처하면서 그 주의를 맴돌고 있어요. 이 임태훈이 이자 개헌문건 아까 김정민이하고 똑같이 2018년 개헌문건 가지고서 정복주사파들이 우리 이 적폐청산 휘두르고 다닐 때 그 개헌문건을 과장 선동한 이 당사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무사령부의 기밀문건 유출 왜곡 공표 혐의로 당시 장관이었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었던 송영무하고 이 임태훈이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예요. 이자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군 관련으로 이 박정훈이라는 자를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이것들이 설치는구나 라고 제가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그냥 두면 조용히 시시비비를 가리고 끝날 사건이었는데 전국 주사파들 중에서 이른바 선수급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 박정훈 전 단장의 주변에 맴돌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 사건은 이미 종북 주사파들의 사냥감이 됐구나. 이미 이념적 편향성 속에 매몰돼 버렸구나. 이렇게 제가 느끼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팩트 체크하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게 된 겁니다. 우선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최상병이 대민 구호 작업을 하다가 순직했는데, 이때 그 해병 1사단 소속의 이 최상병이 투입됐던 대민 구호 작전 지역은 충청북도였지 않습니까? 경상북도 예천시였습니다. 경상북도 예천 지역이었습니다. 이게 바다가 아니고 육지잖아요. 이 예천 지역에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다가 이제 순직했는데, 이때 최상병이 소속해 있던 해병 1사단 신속 기동부대에 대한 작전 통제 권한을 해병대 1사단이 행사한 것이 아니라 육군 50사단이 행사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이 육지건 바다건 이를테면 이제 재난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여러 부대와 소방과 경찰과 민간이 합동으로 구조 작업을 하거나 복구 작업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해병대 출신이라고 해서 해병대 지휘를 받거나 뭐 해군 출신이라고 해서 해군의 지휘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을 관할하는 이 사단에 배속돼서 일시적으로 배속돼서 지휘를 받아서 통합적으로 업무 분장을 하고 이렇게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북 예천 군 예천 지역은 육군 50사단이 작전 통제권을 가졌던 겁니다. 이 작전 통제 권한은 특정 임무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임시적인 권한입니다. 대민 지원 등 재난 상황 시 다양한 소속의 군 부대들이 모이기 때문에 체계적 작전 수행을 위해 보통 작전 통제권을 특정 부대에 위임합니다. 예천 실종자 수색 당시에 해병대 신속기동 부대에 대한 실종자 수색 작업 관련 작전 통제 권한은 맨 위에 합참, 그 밑에 제2작전사령부, 그 밑에 육군 54단 순서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54단이 수색 지역과 수색 시간과 안전관리 등을 총괄해 통제했습니다. 실제 54단은 제2작전사령부, 상급기관인 제2작전사령부로부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라, 이런 작전 명령문을 받았습니다. 54단 관계자는 사단은 작전사로부터 해병 1사단을 작전 통제받아 책임지역을 예천으로 할당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제2작전사령부도 이 작전 명령을 내린 제2작전사령부도 이것은 제54단의 지휘 아래에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최수근 상병이 해병 1사단 소속이었다 하더라도 순직 당시에 작전 책임은 50사단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박정훈 전 단장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해병대 사령관, 사단장부터 막 이렇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아니, 위로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 되는지, 또 중간 간부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 되는지는 사법적으로 정확하게 팩트를 따져서 해야 되지만, 그렇게 따지자면 작전을 지휘한 50사단장한테 책임을 물어야지 왜 해병 1사단장한테 책임을 묻습니까? 처음부터 팩트가 완전히 잘못된 수사였다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가 작전에선 실패해도 경계에선 실패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처럼, 경계에서 실패할 때는 사단장까지 또 위에 군단장까지도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DMZ 휴전선이 뚫렸다. 그러면
무장한 간첩이 휴전선 DMZ 경계를 뚫고 내려왔다. 그러면 그자가 내려온 길을 그대로 복구해서 그자가 거쳐왔던 지역의 군, 주둔을 하고 있는 중대, 대대, 여단, 사단, 군단에까지 이르러 지휘 책임을 묻게 돼 있어요. 왜? 경계를 뚫리는 것은 작전을 실패한 것보다 더 큰 죄니까. 그러나 그런 경우 빼놓고 이런 대민지업사업과 관련해서, 대민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순직한 사망자가 나왔을 때 그때도 무조건 사단장한테 책임을 물어야 된다. 무조건 군단장한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거는 그야말로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 사건 관련해서 최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결과가 이 7월 30일 장관한테 보고가 됐어요. 그런데 장관이 그래서 위에서 보고가 올라오니까 수사단장에 이런 보고가 올라오니까 일단 결재를 했는데 결재를 하고 나서 좀 찜찜해서 다시 봤다는 거예요. 이종섭 장관이. 그리고 야 이거 사단장부터 이 책임을 묻는 것이 맞는 거야? 다시 한번 법리 검토를 좀 해보라고 해. 그리고 당시에 이종섭 장관이 해외 출장이 예정돼 있어서 야 내가 갔다 와서 다시 한번 보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7월 30일 날 결재는 했지만 법리 검토가 더 필요하니까 내가 해외 출장 갔다 온 다음에 다시 검토하자. 이것을 장관이 누구한테 지시합니까? 수사단장한테 지시합니까? 직접? 국방부 장관이? 아니죠. 해병대 사령관한테 지시한 거예요. 해병대 사령관한테. 이종섭 장관이 해병대 사령관한테 3번 지시했다고 합니다. 해병대 수사단장이니까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은 해병대 사령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종섭 장관은 해병대 사령관한테 내가 결재는 했지만 법리 검토가 더 필요하니 좀 늦춰라. 내가 해외 출장 갔다 와서 다시 이거 검토하겠다. 그렇게 수사단장한테 지시하라. 이렇게 해병대 사령관한테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해병대 이 전 박정훈이라는 전 단장이 해병대 사령관이 이렇게 장관의 지시를 받아서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위반하고 무시하고 항명하고 자기가 애초에 작성했던 그 수사 기록을 경찰에다가 넘겨버린 겁니다. 장관이 해외에 나가 있는 중에. 자, 장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내가 결재는 했지만 좀 찜찜하다. 법리 검토를 좀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출장 갔다 와서 다시 검토할 테니까 그때까지 홀딩하고 있어라. 이렇게 해병대 사령관한테 지시한 게 잘못입니까? 그런 권한도 없으면 장관 뭐하러 합니까? 그런 권한도 없으면 장관한테 어떻게 책임을 물어요? 또 장관은 해병대 사령관한테 법리 검토가 필요하니 홀딩하고 있으라 그랬지. 이 사건 관련해서 야 누구는 빼, 누구는 빼, 누구는 집어넣어 이렇게 지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지시한 적도 없어요. 해병대 이 박정훈 전 단장은 해병대 1사단장에서 이 중사까지 8명을 과실치사로 넘기려고 했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이 작전 지휘권은 54단한테 있었어요. 해병대 1사단장이나 또는 그 8명 중에 현장에 있지도 않은 장교 그리고 지금 중사는 함께 그 물에서 수색 작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부사관. 이런 사람들까지 전부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박정훈 전 단장의 이 수사 이 결론. 이건 법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장관이 1차 올라온 보고니까 결재는 했으나 야 이거 법리적으로 좀 검토 다시 해야 되겠다. 조금 홀딩하라고 한 거예요. 수사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홀딩하라고 한 거예요. 이걸 어기고 이걸 항명을 하고 군에서 명령을 어기면 항명이죠. 경찰에다 넘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박정훈 전 단장이 항명죄에 해당이 돼버린 겁니다.
이 항명을 하고 나서 이 박정훈 전 단장의 행동은 이건 군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람. 정상적으로 군인이라면 할 수 없는 행동들을 이자가 지금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정민 변호사 또 임태훈 군인권센터장 같은 아주 호간한 종북주사파들, 그리고 계엄사 기무사 계엄령 문건 가지고서 그 있지도 않은 이 가짜 괴담 흔들어 가지고서 결국 기무사를 해편하게 만든 자들, 지금 그래서 그 사건으로 수사받고 있는 피의자인데 이런 자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기자들한테 언론 프레임을 하고 수사를 거부하고, 아직 현역 군인이에요. 단장에서는 해임됐지만. 그리고 마치 무슨 공익제보나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벌리고 다녀요. 수사단장의 말도 계속 바뀌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수사단장이 박정훈이가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사단장이 자기한테 신범철 국방차관으로부터 문자가 왔다고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자 신범철 차관이 자신의 통신 기록을 다 공개했어요. 나 문자 보낸 적 없는데 이 사람 무슨 말 하는 건지 모르겠다. 내 통화 기록과 통신 기록, 문자 기록 여기 있다 라고 공개를 했어요. 그러자 그 다음에 말이 싹 바뀝니다. 뭐라고 바뀌었냐? 사단장이 처음에는 보여줬다 그랬잖아요. 신범철 차관으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를 자기한테 보여줬다 그랬다가, 나 그런 적 없다고 다 통신 기록을 공개를 해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바뀌었냐? 사단장이 자기한테 신범철 차관으로부터 온 문자를 읽어주었다고 바꿨어요. 말을 읽어주었다. 여러분, 이게 보여주었다 하고 읽어주었다가 똑같은 것 같습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보여줬다는 거는, 아이 저 단장 일로 와봐, 여기 자, 나 스마트폰에 지금 문자가 이렇게 왔잖아, 봐 라고 하는 거고, 읽어줬다고 하는 것은 스마트폰을 보여주지 않고, 아 지금 저 차관이 이런 문자를 보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박정훈이라는 자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증거도 없이 주장을 했던 겁니다. 이 자체로 신범철 국방장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을 저지른 겁니다. 이 자가. 네, 그래서 저는 이 사건 관련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훈 전 단장의 행동은 법리상 과잉 수사 우려가 있는 내용을 국방장관이 뒤늦게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해외 출장 갔다 와서 다시 검토할 테니까 홀딩하라고 하는 매우 타당성이 있는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휘관의 명령을 위반해서, 그것도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서 명령 개통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휘관의 이 명령을 위반해서 충동적으로 경찰에 이걸 수사 기록을 이첩해버리는 항명 행동을 해버린 겁니다. 더구나 아직도 군인 신분인데 군인으로서는 절대 하지 않아야 될 조사 거부, 언론 프레임,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국방부와 정부를 비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안이 이런 거예요. 이걸 지금 종북 주사파들이 일제히 달려들어서 무슨 대단한 무슨 이 공작이나 터트리는 것처럼, 심지어는 이거 갖고서 더불어민주당은 특검하자 그러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제가 SNS를 잠깐 보니까 그 유승민이 같은 배신자가 자기 국방위원회 8년 했는데 그러면서 이 박정훈이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서면서 윤석열 정부와 지금의 이 국방부 이종석 장관, 신범철 차관 등을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 유승민의 글에 또 유승민의 유딸들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열심히 댓글 달아서 유승민 대통령 만듭시다 이러고들 있어요.
이 문제에 관해서 앞으로도 종북 주사파들이 어떤 형태로 이걸 여론전의 소재로 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안 관련해서 분명한 입장을 여러분들이 견지하시는 것이 꼭 필요해서 제가 오늘 정론일침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